체코 사람들의 맥주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실감할 수 있었던 풀젠을 떠나 이번엔 멋진 자연에 취할 수 있다는 곳 체스케 슈비차르스코 국립공원으로 갑니다. 체코의 북서쪽 독일과 국경을 가까이 하는 지역에 위치한 울창한 산림지대.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보헤미아 스위스 국립공원이라는 곳이에요. 뭐 스위스랑 가깝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곳의 지형이 스위스만큼이나 아름답다라고 해서 이 보헤미아 스위스 공원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하늘로 쭉쭉 뻗은 나무들이 만들어주는 상쾌한 그늘 속을 지나길 약 30여 분. A nahoře bude? Nahoře bude krásný skalní útvar, který je u nás v Česku naprosto ojedinělý. 이 체코에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촬영됐는데 여기도 그 촬영지 중에 하나였어요. 사암으로 만들어진 이 기암인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어떤 거인이 쓰던 다리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인데 정말 그 정교하게 누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건축물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거대한 사암지대에 만들어진 아치 모양의 바위.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사암 아치 중 가장 손꼽히는 크기라는 규모. 프라비츠 카브라나는 시원하게 뚫린 바위의 창이 웅장하게 하늘을 담고 있어 천국의 문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걸 프라비츠카 대문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기암인데 진짜 사람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건축물 같은 모양이네요. 올라오는 게 굉장히 힘든데 마침 여기 1800년대 말부터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유명 인사들이 바캉스를 즐기던 이 카페가 있어요. 일명 매의 둥지라는 카페인데요. 여기서 시원한 거 하나 마시고 가겠습니다. 바위산 위에 비밀스럽게 서 있던 아치를 마주한 수백 년 전 사람들에게도 자연의 감동은 여전했던 거겠죠. 이 오스트리아 그림들을 보면 옛날에 이렇게 절벽이 팍 파진데 이렇게 나무가 쫙 내려다보면 풍경화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원래 산이 그렇게 생겼네요. 이쪽은. 역시 예술작품도 자연을 모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신비의 절경을 품고 있는 대자연. 프라비츠 카브라나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는 수천 년 흘러온 강줄기에 깊게 패인 아름다운 협곡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저도 이동해 보기로 했는데요. Edmundova soutězka je dlouhá asi 960 metrů a plavba po ní trvá asi 20 minut. 세상 너머 어디엔가 있는 환상의 세계로 들어서는 느낌. 조금씩 품을 내어주는 강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협곡에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둘씩 펼쳐집니다. Tady na levé straně na svém vodnickém křesílku sedí náš vodníček Kameníček. On opravuje si svoji botičku a přitom pokuřuje svoji dýmčičku. Vodníček Kameníček je strážcem Edmundovy soutězky. Veliký slon, který pije popotem z řeky, a to je Bimbo. 입을 떡 벌린 악어도 있습니다. 또 가다 보면 기다렸다는 듯 떨어지는 폭포도 등장하는데요. Je plně automatický, je na dálkové ovládání. 수로에 연결된 밧줄을 당겨 만들어 보여주는 폭포. 정말 원격 조정은 아니지만 귀여운 폭포 연출이 협곡을 더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이걸 누르시니까 물이 위에서 쫙 쏟아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굉장히 선선한 곳인데 시원해지네요. 물벼락 같은 폭포를 한 차례 맞고 나면
마치 미지의 세계로 떠나온 파란만장 탐험대의 주인공이 된 기분도 드는데요. 꿈나라 속 여행을 갔다고 하죠. 와, 정말 아름다워. 체코의 대자연이 숨겨온 아름다운 비경. 그곳에서 저는 보헤미아의 파라다이스를 보았습니다. 체스케 슈비차르스코 국립공원을 떠나 체스키 크룸로프로 갑니다. 불타바 강이 마을을 휘감고 돌아 마치 섬처럼 자리 잡은 중세의 도시. 강물이 감싸 안은 지형에 중세의 시간이 멈춰있는 도시에는 18세기 이후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다리가 이제 체스키 크룸로프 성으로 가는 입구인데요. 여기 오니까 이제 옛날에 음악 시간에 배웠던 곡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이 체코의 민중 음악가라고 하는 스메트나라는 작곡가의 나의 조국이라는 곡이에요. 그 곡의 1악장의 제목이 높은 성이고 2악장의 제목이 불타바라는 강의 이름인데 제 아래 흐르고 있는 저 회색 물결의 강이 바로 불타바 강이에요. 여기 높은 성도 있고 불타바 강도 있으니까 아마 스메트나가 이 광경을 보고 이것이 체코의 정신을 대표한다 생각해서 그 곡을 짓지 않았나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보헤미아의 모습 하면 상상되는 바로 그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 있네요. 비좁은 골목길을 따라 광장으로 향하는 길. 체스키 크룸로프는 아담한 도시 전체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습니다. 유럽의 도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도시 공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런 도시가 있고요. 큰 대성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도시가 조성된 그런 도시가 있고, 여기처럼 어떤 귀족 집안의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도시가 조성된 그런 곳이 있어요. 이 성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시에는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가문의 종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은 이곳을 지배하던 귀족의 역사가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체스키 크룸로프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로젠베르크 가문이 통치하던 때. 차례로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했던 가문들의 문장이 도시의 역사를 대신합니다. 구시가지를 벗어나 발길을 옮겨 향한 곳은 체스키 크룸로프 성. 보헤미아의 한 영주에 의해 처음 고딕 양식의 성이 세워지면서 주변의 마을이 조금씩 자리 잡은 것이 13세기. 이후 약 500여 년 동안 성은 주인이 바뀌고 여러 번 증축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이 문 위를 보면은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이제 왼쪽에 처음에 이 성을 이제 지었던 로젠베르크 가문의 문장이 있고, 그 옆에 나중에 이 성을 구매한 슈에츠베르크 가문의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성이 주인을 바꿀 때마다 이 위에다가 문장이 하나씩 더해지는 거죠. 이 한 성이 사실은 한 번에 지어진 게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지어지거든요. 한 가문이 번성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지은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손자가 나는 좀 다른 양식으로 또 지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옆에다 다른 건물을 짓고, 그래서 이 성 안에 들어오면은 1200년대 건물도 있고 1300년대 건물도 있고 1500년대 건물도 있고, 이렇게 계속 성의 규모가 불어나게 되는 거죠. 옅은 초록과 분홍으로 채색한 원통형 성탑. 그리고 다양한 그림과 무늬를 그려넣은 성체는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바로크식 건물까지 덧붙여지면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중세기부터 성이었지만 저쪽 또 다른 산을 이용해가지고 바로크 시대에 또 하나의 성이 지어졌어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요즘 고층 건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종의 구름다리가 지어지게 됐는데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이 바로 그 구름다리예요. 성과 성을 서로 이어주는 플라슈티 다리. 아래쪽에 아치 모양의 석조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는 다리는 모두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복도를 덮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Nevím, tak já jsem tady už několikrát a Krumlov je opravdu krásné místo, kam prostě zajet a tady je hezká příroda. 흐르는 이 시간 안에서 변치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유산일까요? 이번엔 한 식당으로 향합니다. 이 체스키 크롬로프가 원래 그 로젠베르그라는 중세 가문의 그 요새였잖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로젠베르크 식탁이라고 해서 그 중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니까 벌써 옛날 중세 기사들이 회식을 하던 장소처럼 이렇게 웅장한 분위기가 나는 곳이 꾸며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옛날 로젠베르크 가문 사람들은 어떤 밥을 먹고 살았는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로젠베르크의 식탁이 차려질 시간. 그 중세 기록을 보면은 중세 귀족들이 자기네만 고기를 먹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원래 귀족들하고 평민들하고는 아예 피가 다른데 귀족들은 육식동물이고 평민들은 초식동물이다. 게다가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저 사람은 남자답다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먹은 뼈를 갖다가 테이블 밑에다 모아뒀다가 끝나면은 뼈를 올려가지고 내가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었다라고 자랑을 했대요. 중세시대 부와 남성성을 과시하며 먹던 다양한 고기가 이곳 식탁에선 깔끔하게 접시 위에 담겨 나왔는데요. 내가 마치 중사 기세가 된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고 거친 말을 해가면서 손으로 음식을 먹어보는 그 느낌. 이것을 체코의 실제 중세성에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갑옷을 입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 그냥 닭다리를 내가 십자군 전쟁에 나갔을 때 말이죠. 살라딘 밑에 있는 아랍 병사가 한 20명이 말을 타고 오는데 내가 칼을 한번 확 들어갔더니 확 따라가 떨어져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경량적으로 영웅담을 쏟아놓으며 밤을 지새웠을 귀족들처럼 저도 체스키 크롬로프에서의 추억을 밤새 쏟아놓을 날이 또 오겠죠? 야, 드디어 그 모라비아의 진주라고 불리는 올로모츠에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다 진짜 살아계셨던 분들의 유골인데